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선례를 답습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대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를 행정에서 채택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보고 또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일하기가 힘들어졌는지를 행정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행정 분위기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IT 트렌드의 변천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 나온 것이 1990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인터넷이 행정에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그리고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무원과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시청이나 구청에 한 번도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모든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범위가 많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초고속 인터넷이 나왔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삐삐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삐삐도 가장 빨리 보급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없어진 그 국가도 한국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삐삐가 처음 도입됐을 때의 이제 기억입니다. 아마 오래전 기억이라서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삐삐를 보면 직접 연락은 못하지만 이제 그 삐삐 번호로 전화를 하고 번호를 남기면 호출을 해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호출하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렇게 호출을 통해서 서로를 부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이제 2000년대에 핸드폰 2G폰이 나왔고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를 합니다. 2007년도 6월 달인가에 아마 첫 상품이 판매가 되었는데 그게 9년도 채 안 가서 2016년에 판매 대수 10억 대가 판매가 되고 지난 2021년에는 20억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아이폰이 그거니까 갤럭시까지를 다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다 한 사람당 한 대 혹은 2대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이 또 물론 굉장히 편리합니다만 우리 일할 때 보면 과거에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찾으시거나 국장님이 찾으셔도 제가 그때 지하실에 있어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다 연결이 되니까 한밤중에도 톡이 와서 톡을 업무 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말자는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반면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2010년대까지의 그거라면 또 최근에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과정 중에 AI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을 건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과거와는 정말 다른 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업무 패턴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과거에처럼 있는 검색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출까지 하니까 이게 특이점을 통과하면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당대에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철을 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전철을 타면 무가지를 보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신문 외판에 신문을 보던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지는 저출생과 또 초고령화 이게 우리 행정 환경의 전반을 또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생산 인구가 낮아지고 그러면 어르신들 문제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 아마 시와 자치구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을 텐데 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그 업무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는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조직 내에서도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MZ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MZ세대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MZ세대를 이해를 하면서
MZ 세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아마 그런 위치에 계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시의 통계입니다만 서울시의 6급 이하의 분포를 보더라도 이미 한 40% 가까이가 20대, 30대이고 각 자치구는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 비슷한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라떼가 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런 환경 변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선례를 답습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창의 행정을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대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를 행정에서 채택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보고 또 그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학습의 힘 크게 중요하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